저는 올해 68입니다. 남편은 71고요. 결혼한 지 44해가 됐습니다. 거의 반세기를 함께 산 셈이죠. 그런데 지난달 저는 이혼 소송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냐고 말리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게 참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왜 그러느냐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더 이상 참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25살에 만나 중매로 결혼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시대였죠. 연애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성실했습니다. 술도 안 마시고 도박도 안 했습니다. 월급을 꼬박꼬박 집에 가져다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좋은 남편의 조건이라고 배웠고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식 둘을 낳아 키우는 동안 남편은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저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특별히 행복하지도 특별히 불행하지도 않은. 문제는 남편이 정년퇴직을 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게 벌써 7년 전 일입니다. 남편은 64살에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며 의욕이 넘쳤습니다. 친구와 함께 작은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퇴직금을 털어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그게 3천만 원이었습니다. 우리 노후 자금의 절반이었죠. 하지만 1년도 안 돼서 그 돈은 다 날아갔습니다. 친구가 돈을 가지고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남편도 속상할 텐데 제가 뭐라고 하면 더 상처받을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집에만 있게 됐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남편도 쉬면서 재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아침에 일어나면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하루 종일 그 자세였습니다. 뉴스를 보다가 드라마를 보다가 예능을 보다가 다시 뉴스를 봤습니다. 제가 밥상을 차려주면 먹고 설거지는 당연히 제 몫이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평생 일만 하다가 갑자기 쉬게 되면 적응이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복지관에 가서 프로그램이라도 들어보면 어떻겠어요? 친구들도 사귀고. 남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늙은이들이나 가는데 내가 왜 가? 남편은 자신이 늙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 운동이라도 하면 어때요? 등산 동호회 같은 거. 남편은 귀찮다고 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운동이야. 그냥 푹 쉬는 게 제일이지. 시간이 갈수록 남편의 성격도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말수가 적어도 온화한 편이었는데 점점 짜증을 많이 내기 시작했습니다. 밥이 짜다, 반찬이 맛없다, 집이 왜 이렇게 더럽냐, 뭘 해도 마음에 안 든다는 시기였습니다. 저는 참았습니다. 남편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참는 게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특히 남편이 제 하루 일과에 간섭하기 시작하면서부터요. 저는 일주일에 3번 동네 경로당에 나갑니다. 거기서 친구들을 만나고 점심도 먹고 하투도 치고 그럽니다. 제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걸 못마땅해 했습니다. 맨날 나가서 놀기만 하네. 집에는 할 일이 없어? 저는 황당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그것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나가는 건데 그게 맨날 노는 거라니요. 하지만 남편은 계속 잔소리를 했습니다. 집에 있는 사람이 밥은 제대로 해놔야지. 내가 저녁 먹으려고 집에 오면.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본인이 저녁 먹으러 집에 온다고 표현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경로당에서 돌아왔더니 남편이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점심을 못 먹었다는 겁니다. 냉장고에 반찬 있는 거 꺼내 드시면 되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직접 차려 먹으라고? 내가 뭐 하는 사람인데?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집안일 하는 기계로 보고 있다는 걸요. 44해를 같이 살았지만 남편은 저를 동반자로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큰아들이 명절에 왔을 때 넌지시 얘기했더니 아들이 그러더군요. 엄마 아빠도 힘든 시기야. 조금만 더 참아줘. 우리 아빠가 원래 그런 사람 아니잖아. 아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남편이 원래 이런 사람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다시 참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남편은 점점 더 제 일상을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경로당에 가는 걸 못마땅해 하더니 나중에는 아예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맨날 나가서 쓸데없는 얘기나 하고 집에나 있어. 저는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당신은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면서 나한테는 집에 있으라고 해요. 나도 숨 좀 쉬고 살아야죠. 남편은 발끈했습니다. 내가 언제 텔레비전만 봤어? 나도 집안일 돕고 그러잖아.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하는 집안일이라고는 일주일에 한 번 쓰레기 봉투 들고 나가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그 무렵 저는 무릎이 아파서 정형외과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권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수술비도 그렇고 수술하고 나서 회복하는 동안 집안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남편한테 말했더니 그럼 수술하지 말고 참고 살아라고 하더군요. 제 건강보다 본인 밥상 차려주는 게 더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렇게 2년쯤 지났을 때 저는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보게 됐습니다. 일부러 본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화장실 가면서 소파에 휴대폰을 두고 갔는데 마침 카톡 알림이 떠서 보이더군요. 오늘도 보고 싶어요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여자 이름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저는 휴대폰을 열어봤습니다. 비밀번호는 제 생일이었습니다. 아이러니했죠. 제 생일로 비밀번호를 걸어놓고 다른 여자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으니까요. 대화 내용을 보니 2달 전부터 연락하던 사이였습니다. 상대는 남편보다 10살 어린 61살 여자였습니다. 남편의 대학 동창 부인이라고 하더군요. 남편이 몇 달 전 동창회에 나갔을 때 만났나 봅니다. 그 여자는 5년 전에 남편을 여의었다고 했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노골적이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이 친구 이상의 관계라는 건 분명했습니다.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할래요? 지난번에 같이 먹은 음식 맛있었어요. 당신과 있으면 외롭지 않아요? 같은 메시지들이 오갔습니다.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남편이 그 여자에게 저에 대해 얘기한 내용이었습니다. 집사람은 맨날 밖에서 놀기만 해요. 집에 관심이 없어요. 나이 들어서 그런지 잔소리만 늘었어요.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외로웠는데 당신을 만나서 다행이에요. 저는 눈물도 안 나왔습니다. 그냥 허탈했습니다. 내가 평생 이 사람을 위해 뭘 했는데 저렇게 얘기하는 걸까?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녁밥을 차려주고 설거지를 하고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아들한테 말해야 하나? 그 여자한테 따지러 가야 하나?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는 걸요. 며칠 동안 저는 남편을 관찰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을 자주 확인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제가 밥을 차려줘도 건성으로 먹었습니다. 저한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저를 떠났다는 걸요. 몸은 이 집에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다는 걸요. 일주일 후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휴대폰 봤어요.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뭘 봤는데? 다 봤어요. 그 여자랑 주고받은 메시지. 남편은 한참 말이 없다가 화를 냈습니다. 왜 남의 휴대폰을 몰래 봐?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일부러 본 게 아니에요. 메시지가 떠서 보였어요. 남편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친구 사이야. 외로워서 얘기 좀 나눈 것뿐이야. 저는 웃었습니다. 친구 사이가 보고 싶다는 말을 해요? 당신이 나한테 보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남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용서해줘. 남편이 우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결혼하고 44해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동정심도 분노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냥 텅 비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혼하고 싶어요. 남편은 놀라서 울음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이혼하자고요. 나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남편은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랑은 끊을게. 진짜야. 다시는 연락 안 할게. 그러니까 이혼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여자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 문제예요. 남편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잘못했잖아. 내가 사과하고 있잖아.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은 7년 동안 나한테 사과한 적이 없어요. 내 말을 들어준 적도 없고요. 나를 사람 취급한 적도 없어요.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으로만 봤죠. 그런데 지금 와서 사과하면 뭐해요? 남편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언제 당신을 사람 취급 안 했어? 저는 구체적으로 말해줬습니다. 경로당 가는 걸 막았던 것, 무릎 수술을 하지 말라고 했던 것,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면서 저한테는 집에 있으라고 한 것, 설거지 한 번 안 해주면서 밥이 맛없다고 불평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을 말해줬습니다. 남편은 점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게 다 당신 잘 되라고 한 소리였어. 맨날 밖에 나가서 놀면 몸만 안 좋아져. 무릎 수술은 위험하잖아. 내가 당신 걱정해서 그런 거였어.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내 걱정이요? 당신 걱정이죠. 내가 경로당 가면 점심을 차려줄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수술하면 집안일 할 사람이 없으니까. 솔직하게 말해요. 당신은 단 한 번도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한 적이 없어요.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돼? 뭘 하면 용서해 줄 건데?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이혼만 해주세요. 남편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우리 나이에 무슨 이혼이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내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고 싶어요. 그날 이후 남편은 달라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설거지도 해주고 청소기도 돌리고 빨래도 개었습니다. 저한테 커피도 타주고 외출할 때 조심히 다녀와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평생 안 하던 것들을 갑자기 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에서 남편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같은 집에 사는 타인일 뿐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큰아들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아들한테 연락한 모양이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설득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많이 반성하고 있어. 이제라도 달라지려고 하잖아.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봐. 저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내 마누라한테 그렇게 해? 아들은 당황했습니다. 뭐가요? 설거지 안 하고 청소 안 하고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만 보고 마누라가 어디 나간다고 하면 집에 있으라고 하고 마누라 아프다는데 참고 살라고 하고. 그렇게 사냐고.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아니죠.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내 아빠는 나한테 그렇게 했어. 7년 동안. 아니 사실 44해 동안 그랬지. 전에는 돈을 벌어오니까 그나마 참았는데 이제는 그것도 아니잖니. 근데 내가 왜 계속 참아야 해? 아들은 할 말이 없는 듯 했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더니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엄마, 이혼하면 혼자 사는 거잖아요. 외롭지 않으세요? 저는 쓰게 웃었습니다. 지금도 외로워. 남편이 옆에 있어도 외로워.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들은 더 이상 저를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인생이니까 엄마가 결정하세요.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아들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혼이든 뭐든.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행복을 먼저 생각해 준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 남편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재산을 반으로 나누면 우리 둘 다 힘들어져. 그냥 이렇게 살자. 내가 잘할게.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재산이 반으로 줄어들어도 괜찮았습니다. 정신 건강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남편은 결국 법원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조정을 통해서라도 막아보겠다는 심산이었나 봅니다. 법원에서 조정위원 앞에 앉았을 때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이혼 사유가 정확히 뭡니까? 저는 남편의 외도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격 차이입니다.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을 만큼의 차이요. 조정위원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남편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편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이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잘못한 건 고치겠습니다. 부인이 원하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조정위원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고치겠다고 하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기회는 수없이 많았습니다. 7년이요. 아니 44해가 기회였습니다. 조정위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미움이 있어도 나이를 생각하시면 저는 조정위원의 말을 자르고 말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혼자 사는 게 두렵긴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과 사는 게 더 두렵습니다. 결국 조정은 결렬됐습니다. 이제 재판으로 가야 합니다. 변호사는 시간이 꽤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1년은 좋게 걸릴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미 44해를 기다렸는데 1년쯤이야. 요즘 저는 무릎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수술비를 보태줬습니다. 수술하고 회복하는 동안 저는 원룸을 얻어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작은 방이지만 편합니다. 아무도 저한테 밥을 차려달라고 청소를 하라고 집에 있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먹고 싶은 걸 해먹습니다. 설거지도 제 것만 하면 됩니다. 낮에는 재활 운동을 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가끔은 혼자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외롭지 않냐고요? 가끔은 외롭습니다. 밤에 혼자 누워 있으면 44해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젊었을 때 남편과 손잡고 걷던 기억, 아이들 키우며 웃고 울던 기억들. 그때는 행복했나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것도 제대로 된 행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익숙한 거였죠. 불행하지 않으면 행복한 줄 아는.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다음 달입니다. 남편은 끝까지 버틸 생각인가 봅니다. 아들한테 들으니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신다고 하더군요. 평생 술을 안 마시던 사람이. 안쓰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제 남은 인생은 저를 위해 쓰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살았던 세월. 이제는 저 자신으로 살고 싶습니다. 68의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인생.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라도 시작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는 복지관에 등록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싫어하던 곳이죠. 늙은이들이나 간다고 했던. 그런데 가보니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서예 교실도 있고 노래 교실도 있고 요가 수업도 있었습니다. 저는 서예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먹을 갈고 붓을 잡으니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선생님이 제 글씨를 보더니 소질이 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칭찬을 들은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서예 교실에서 비슷한 처지의 여자분을 만났습니다. 그분도 황혼 이혼을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평생 바람을 피워서 참다 못해 이혼을 결심했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수업 끝나고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나이에 새로 시작하는 게 무섭지 않아요? 그분이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섭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더 무서워요. 이대로 살다가 죽는 게. 그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래요. 자식들은 세상 체면 생각하라고 하는데 정작 제 인생은 아무도 신경 안 써주더라고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니까 조금 덜 외로웠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런 게 위로구나 싶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슈퍼마켓에 들렀습니다. 장을 보는데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가 뭘 좋아하는지 모른다는 걸요. 평생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천히 슈퍼마켓을 돌아다니며 하나씩 집어 들었습니다. 이건 어떨까 저건 어떨까 생각하면서.
그렇게 장바구니에 담은 식재료로 저녁을 해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이 이렇게 맛있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아, 그동안은 내가 좋아하는 걸 만드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만들었구나. 그래서 요리가 힘들었구나 싶었습니다. 재판 날이 다가오면서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였습니다. 한 번만 만나자. 밥이라도 같이 먹자. 저는 거절했습니다. 만나서 할 얘기 없어요. 법정에서 봐요. 남편은 계속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발 부탁이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저는 결국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들도 한 번쯤은 만나보라고 했고 변호사도 협의 이혼으로 가는 게 서로에게 좋다고 했으니까요. 남편은 우리 집 근처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야위었습니다. 머리도 더 세고 주름도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생 많았어. 무릎은 좀 어때?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많이 나아졌어요. 남편은 음식을 시켰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메뉴였습니다. 그걸 기억하고 있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 요즘 생각 많이 했어.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싶더라고.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내가 너무 힘들었어. 회사 다닐 때는 내가 뭐라도 되는 것 같았는데 나오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그게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집에만 있게 됐고 당신한테 짜증을 낸 거야. 미안해.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걸 나한테 말했어야죠. 그냥 혼자 끙끙 앓으면서 나한테 화풀이만 했잖아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하는 법을 몰랐어. 우리 세대 남자들은 그런 걸 배우지 못했잖아. 속마음을 드러내는 게 약해 보이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나만 약한 사람이 되라고 한 거예요. 나는 당신한테 속마음을 다 드러냈어요. 힘들다고 외롭다고 무릎 아프다고. 근데 당신은 한 번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잖아요. 남편은 할 말이 없는 듯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 여자 얘기.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 외로워서 그랬어. 당신이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내가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니라 당신이 나한테 관심이 없었던 거죠. 난 매일 당신 밥 차려주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게 다 관심이었어요. 근데 당신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죠. 남편이 변명을 했습니다. 나도 돈 벌어왔다. 그게 내 관심이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 버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신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근데 나는 당신을 위해 내 인생을 포기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나도 꿈이 있었어요. 미용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시집 와서 애 낳고 키우느라 다 포기했죠. 당신은 뭘 포기했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남편은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생활도 했고 친구들도 만났고 취미 생활도 했습니다. 반면 저는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제 꿈도 제 시간도 제 인생도.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아내니까 엄마니까. 하지만 이제는 그게 당연하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정말 돌아올 생각 없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없어요.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도 혼자 사는데 당신도 할 수 있겠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면 돼요. 다 배우면 됩니다.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 날짜는 알고 있죠? 그때 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새로운 시작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룸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을 때 작은 공간이지만 이곳이 제 집이라는 게 좋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간섭하지 않는 제가 주인인 공간. 재판날 저는 법정에 섰습니다. 남편도 와 있었습니다. 판사님이 물었습니다.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준비한 말을 차근차근 했습니다.
성격 차이, 가치관의 차이, 소통의 부재. 판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남편 쪽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개선의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고령의 나이를 고려할 때 이혼이 양측 모두에게 불리합니다. 제 변호사가 대응했습니다. 원고는 이미 충분히 개선의 기회를 주었으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불행한 결혼 생활을 지속할 이유는 없습니다. 재판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판사님이 말했습니다. 양측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혼인관계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니 다음 기일을 잡겠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남편이 저를 불렀습니다. 여보.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호칭이 더 이상 저를 부르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남편은 다시 불렀습니다. 미수가. 제 이름이었습니다. 남편이 제 이름을 부른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남편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 그게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처음으로 남편이 저를 사람으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재산분할도 끝났고 이혼도 정리됐습니다. 저는 제 몫의 재산을 받아서 조금 더 큰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복지관 서예 교실은 계속 다니고 있고 요즘은 노래 교실에도 등록했습니다. 목소리가 예쁘다고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혼자 사는 언니들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여행을 다닙니다. 지난달에는 강릉에 다녀왔고 이번 달에는 전주에 갈 예정입니다. 무릎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매일 재활 운동을 하니까 걷는 게 한결 편해졌습니다. 요즘은 아침마다 산책을 합니다.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걷는데 그게 참 좋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걷다 보면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작은 아들이 며칠 전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아들이 그렇게 말하더군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네. 예전에는 맨날 피곤해 보이셨는데 이제는 편해 보여요. 아들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저는 편해졌습니다. 누군가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밥을 꼭 차려야 한다는 강박도 없고 제 시간을 제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요. 가끔은 남편 생각이 납니다.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을까? 큰아들한테 들으니 요양보호사를 쓴다고 하더군요. 일주일에 3번 와서 청소하고 밥 만들어준다고요. 그 돈이면 외식도 하고 배달도 시켜 먹을 수 있을 텐데 남편은 여전히 집밥을 고집하나 봅니다. 안쓰럽기도 하지만 이제는 제 책임이 아닙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가 다시 만나자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글쎄, 만나서 차 한 잔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다시 같이 살 생각은 없어.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행복하시면 됐어요. 저는 올해 69이 됩니다. 70을 바라보는 나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는 게 무모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일찍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게 아쉬울 뿐입니다. 요즘 저는 미용 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미용사의 꿈을 이제라도 이루려고요. 물론 이 나이에 미용사 자격증을 따서 취업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학원에서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공부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재미있습니다. 저보다 30살도 어린 친구들이 언니라고 부르며 친하게 지내줍니다. 지난주에는 학원 친구 머리를 처음으로 잘라봤습니다. 서툴렀지만 친구가 좋아했습니다. 언니 손재주가 있으시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69의 나이에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다니. 이런 게 바로 사는 맛이구나 싶었습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10년일 수도 있고 20년일 수도 있고 운이 좋으면 30년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며칠이든 저는 제 인생을 제가 선택하며 살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이미숙이라는 한 사람으로서 말이죠. 황혼이혼. 많은 사람들이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해가 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해가 뜨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늦은 나이지만 이제라도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행복은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용기만 있다면요. 제시도